원래 2명 이상이 모르는 걸 풀어드리기로 했잖아. 여기 7명이니까 아니다 8명이니까 2명 이상이 모르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을 룰로 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스템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반 이상인 관계로 한 명이 모르는 것도 특별히 풀어드리겠다, 그런 말씀. 첫 번째는 몇 번이냐면 1단원 8쪽에 18번을 펴주세요. 이건 오늘 누적 테스트도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은 이걸 설명을 듣고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번 내신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fx의 x는 무한대로의 fx의 극한이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x를 무한대로 fx 빼기 gx의 극한은 2의 수렴. 여기도 fx 들었지 않습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안 가면 2의 수렴할 수가 없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어야만 2의 수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 gx도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 gx는 이 모양으로 항상 만든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서술을 할 때도 이 모양을 만들자. g는 이 모양으로만 쓰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식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fx는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fx는 지 혼자 있어도 돼. 근데 gx는 반드시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 그 룰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gx가 보이죠? 근데 gx 앞에 플러스잖아. 마이너스로 바꿔요. 그리고 fx 그대로 써요. 그러면 이게 식이 달라졌잖아. 앞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안 달라집니다. gx는. 근데 마이너스 fx가 원래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다가 fx 몇 개를 더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fx였으니까 플러스 2fx 하면은 식이 안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분모에는 gx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3을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fx 빼기 gx 그대로 써주고 fx의 개수가 달라졌을 테니까 fx를 맞춰주면 되는데 원래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얘는 2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3이 6으로 가는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무한대, 이런 구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에 섞이거든요. 미미한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로 바꿔서 0으로 보내는 게 컨셉이니까 이제 학교 서술형처럼 쓴다고 치면은 요 내식을 무한대로 가는 이 새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술형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식의 개수에 비일 테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서술형을 쓰셔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써드릴게요. fx분의 3 fx 빼기 gx 빼기 1분의 fx분의 빼기 fx 빼기 gx 더하기 2. 즉 두모입니다.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0. 상수는 그대로. 얘도 0. 상수는 그대로.
이 계산 결과에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수를 봅니다. 이렇게 소술하면은 감점의 소리가 1도 없어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저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저 생각을 못한 친구. 그 다음에 23번 할게요. 이것도 아까 적는 사람이 있으니까 23번 두 명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보한 사람이 한 4명이었나? 다함수 fx에 대하여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이거예요. 이거 이 x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x 같은 게 들어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뒤집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찾으려면은 항상 fx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짤 수 있게 치환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그대로 둬서는 노답이다. 그런 판단을 하시고 x분의 1인 게 노답의 이유라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뭐라 했냐면 대입하라 했지. 0 플러스 분의 1은 과연 무엇일까? 0 플러스 분의 1은 과연 무엇일까? 0 플러스 분의 1은 과연 무엇일까? 0 플러스 분의 1은 과연 무엇이냐고요. 2가 만약에 우주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 우주는 어떨까요? 느낌이 무한하겠죠? 무한대면 무한대. 근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극한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답하셔야 돼요.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그 첫 번째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리미트 t를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 이 극한의 대상이 t에 대한 함수로 변경될 예정이니까 이걸 그대로 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으니 이 관계에 따라서 치환한 문자가 다가가는 것으로 당연히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내 2-t분의 1분의 t분의 1 ft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또 거슬리거든요. 건분수라서요. 그래서 아래 위로 t를 곱해요. 리미트 t를 무한대로 2t 빼기 1분의 ft 빼기 t 이렇게 이제서야 정상적인 도라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t들을 다 x로 바꾸면 되나요? 됩니다. 됩니다. fx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바꿔도 됩니다. 요렇게 생긴 식이 4의 수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항함수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1차이기 때문에 분자도 1차다? 그런 뜻인 거고 분모의 1차항 계수가 2니까 분자의 1차항 계수는 8이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fx의 1차항 계수는 9였다는 소리죠? 9 빼기 1이니까 그래서 fx는 9x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끝났어요. 이 조건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뭘 또 찾을 수 없는데 계획 뭐라고? 조건이 하나 부족한 돼요. 무한대구나? 오케이. 난 영어가 아니었어. 무한 x분의 fx에 무한대로의 극한이니까요. 그럼 뭐 1차항의 개수의 비에 따라서 답은 9다. 이렇게. 얘는 몰라도 상관없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답은 9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 모른다고? 22번 22번은 이 18번이랑 비슷해요. 18번이랑 비슷하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18번과 22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22번도 시험지에 들어있어요. 오늘 시험지에 방함수 fx, 방함수란 말은 필요 없어요. 리미트, 방함수란 말을 왜 굳이 넣냐면 방함수라고 하면은 보통 그 뭘 잘 모르는 애들은 방함수를 구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방함수 말을 넣는 거야. 그런 애들 낚으려고. 그런 애들 시간 소비하게 하려고. 방함수 fx에 대하여 x분의 fx가 1이다. 그럼 이건 이제 뭐 이 다항함수가 x랑 인수를 갖나 보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긴 놈에 이곳으로의 극한이 1이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빨리 풀리는 그런 의도를 가진 문제라서, 그 의도 눈치를 못 채는 애들은 이런 문제 못 푸는 거거든. 그거를 정리하시는 뜻이에요. 이 조건을 가지고 리미트 x를 1로 x 3승 빼기 1분의 f x 빼기 1 이렇게 생긴 식의 극한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자의 의도대로 한번 풀어보고 네 생각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 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아 보십시오. 첫 번째, 제대로 된 풀, 아니다, 제대로 된 접근.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해법. 어쩌라는 소리냐? 여기 0 가지 않습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괄호 안에 있는 게 0으로 가고, 여기도 0 가긴 해요. 0으로 가고 괄호 하나 있는 게 0으로 가고. 근데 이게 다른 모양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x 빼기 1을 t로 치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t는 0으로 ft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얘가 원래 인수분해가 되면은 x 빼기 1이 생기잖아요. x 빼기 1을 t로 바꿔주시고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거였잖아. 요거까지 x 대신 x 빼기를 넣었다고 치면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플러스 이거 전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x 대신에 t 플러스를 넣는 거죠. 잘못 써놨네. x 대신에 t 플러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뭐예요? 나타났죠? 요만큼이 곧 이 식이지 않습니까? 문자가 다를 뿐이지만. 근데 이놈은 1로 간다 했기 때문에 얘를 1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따로 계산. 그럼 여기 t자를 0 대입하게 되면 1, 1, 1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3분의 1을 수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잘못된 접근. 잘못된 조건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건 잘못된 조건도 아무것도 모르면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잘못된 조건은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저 fx가 xgx다 라는 생각을 하고, xgx를 다시 식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g 0으로 수렴할 텐데 g0이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 식의 극한을 만든다고 칠게요. 그러면 리미트 x를 1로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 빼기 1은 여기 x 빼기 1 넣는 거니까 fx 일 거니까 여기 x 빼기 1 넣는 거잖아. x 빼기 1 g x 빼기 1 나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날라가죠? 날라가고 남은 식에 넣으세요. 1을 3분의 G0이가 되는데 G0이 1이란 거 아니까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합니다.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근데 다항함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빵점이에요. 소수로.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야. 아니 다항함수 말고 다른 함수도 있어요. 알잖아. 삼각함수, 지수함수. 아무튼 출제자의 의도는 요 방향이었다 라는 점, 이런 조건을 있는 그대로 써먹는 방향도 알고 사셔야 한다.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몇 번을 모른다고 하셨냐면은, 우리 말 잘 듣는 어린이들이 이게 모르는 걸 보냈다는 말은 다 풀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60몇 문제를. 바른 생활하는 친구들보다 42번 이틀 만에 60몇 문제를 누가 풀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숙제를 낸단 말이죠. 아주 그냥 그래도 듣는 수업 제대로 한번 배우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졌어. 40 리미트 x를 2로 그냥 극한값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x를 2로 x 빼기 2분의 1 빼기 루트 x 빼기 1, 요게 얼마인지를 알아내라, 그런 질문인 거죠. p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러면 근호가 있건 말건 간에 그냥 대입이에요. 대입을 하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1 빼기 1이니까 0 가죠. 0분의 0 꼴이구나. 0분의 0 꼴이면은 x가 2로 가는 상태니까 x 빼기 2가 아래 위로 있어야 하는데 분모에는 있지만 분자에는 없다. 분자에 없는 이유는 뚜껑 때문이다. 뚜껑을 날려야 되니까 유료화 하는 거예요. 뚜껑이 있으면 무조건 유료화 한다? 그건 잘못된 정리고요. 뚜껑을 날려야 되는 이유는 인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야. x 빼기 2가 안 보이기 때문에 x 빼기 2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뚜껑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뚜껑을 날리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다가 1 더하기 루트 x 빼기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기본 문제다. 요거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겠지. Q 때문에 질문한 거겠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합차로 전개하게 되면 1 빼기 x 빼기 1이니까 빼기라 묶어내면은 x 빼기 2가 생기죠. 리미트 x를 2로 x 빼기 2 또 쓰기 하니까 이렇게 쓸게. 분자가 마이너스 이렇게요. 상 날리고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므로 남아있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산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넣는 거니까 1 더하기 1에서 2인 거지. 여기 마이너스 살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P는요. 그 다음에 Q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왜? 커졌어? 아니야? 거기로 날 보고 싶어서?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근호안의 2차식이니까 실질적으로는 1차식이거든요. 1차식은 저기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거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은 수렴값이 있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각각의 무한대로 가는 식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만 수렴을 하냐면 내가 이제 만든 워딩인데 같은 위상의 식일 때 같은 위상의 식일 때만 수렴해요. 자, 위상이란 말을 모르시죠? 물론 뭐 국어적인 표현은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그 워딩을 한 이 위상의 의도를 모를 거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은 같은 위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같은 차수 그리고 차수도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은 상황을 나는 내가 만든 말이야 같은 위상의 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차면 얘도 1차여야 수렴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부족하고요. 얘 1창의 개수가 2고 얘 1창의 개수가 3이면 뒤에 게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고 요 놈이 요 놈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얘도 2인데 얘도 2더라. 둘 다 1차면서 둘 다 1차한 개수가 2더라. 그렇다면 같은 위상의 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커지니까 이게 뺀다는 건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간격이 결국엔 어딘가로 다가간다. 그런 뜻이라서 수렴한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미정계수 결정 문제도 뒤에 보면 누가 질문했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미정계수를 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실전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 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x에 관한 1차식이자 1차항 계수가 1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게 x에 관한 1차식이자 1차항 계수가 1이니까 같은 이상식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수렴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는 어디에 수렴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수렴하는 꼴로 바꾸기 위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기 위해서 유리화가 필요한 거죠. 분수가 아닌데 어떻게 유리화하라는 소리야? 분모 1이다 치는 거지. 분모 1이다 치고 반대 유리화 하는 겁니다. 마치 루트 2를 루트 2분의 2로 바꾸듯이. 그러면 리미트 바로 유리화할게요. x를 무한대로 분모에다가 앞에 거 여기 있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쓰시고 분자는 뚜껑 날아가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앞에 거 근호 앞에 있는 식의 근호 안에 들어 있는 거 빼기 뒤에 있는 식의 근호 안에 들어 있는 거 하시면은 x 제곱이랑 이 다 날아가거든. 그리고 남는 게 마이너스 6x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무한대인 거예요. 얘도 1차니까 무한대인 거고 마이너스 생략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분자가 1차식으로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의 비에 따라 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요놈의 1차항 개수는 정확히 쓰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요놈의 1차항 개수도 이거고요. 요놈의 1차항 개수는 이거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에 수정합니다. 그 다음 질문 43번. 가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 같은데 서술형 풀이가 있고 서술형이 아닐 때 개빠르게 풀어야 할 때 풀이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다 아셔야 돼요. 43번. 일단 서술형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X라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이에요. 가우스 X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 지금까지 모르고서라서도 지난 시간에 알려줬기 때문에 얘기하셔야 돼요. 가우스 X는 무엇이냐? X의 정수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X에서 소수분을 뺀 거. 소수분은 항상 어떤 범위라 했지? 0 이상 1 미만이 됐지.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떤 범위일까? X 마이너스 1 초과 X 이하인 식인 거죠. 가우스 X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X 마이너스 1 초과 X 이하인 식. 이 부등식을 알아서 만든 다음에 가운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만든 다음에 양 사이드의 극한을 구해서 같은 게 나온 걸 보여준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언급을 하면서 가운데 거도 개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 감점이 1도 없어요. 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x제곱을 더하고 다 더하시면 돼요. 루트도 씌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왼쪽 오른쪽에 있었네. 씨. 빼기 x 빼기 x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극한의 대상이 되는 식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부등식의 가운데 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극한은 얘와 얘가 이겁니다. 얘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얘의 리미트 x를 무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얘의 리미트 x를 먼저 조사하는 거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근데 이것도 같은 이상이잖아. 바로 유리화를 하면 루트 x 제곱 플러스 x x분의 뚜껑 날리고 제곱되니까 이렇게 날라가서 이렇게 나죠. 이렇게요.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1차항의 개수 1 더하기 1 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을 수줍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꼴이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이상이니까 얘도 똑같은 거를 보시면 또 얘도 2분의 1을 수줍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의 샌드위치 정리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라고 하면은 만약에 네 학교 쌤이 그 말 안 했다. 그러면 또 틀릴 수 있어. 정식 표현은 극한값의 대소관계입니다.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따라 준식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조차 좀 이상한 표현이니까 다 쓰세요. 소수령이니까 감점 나가지 않도록. 알았지? 결국엔 요 가운데 낀 놈이 2분의 1을 수령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소수령이에요. 소수령이 아닐 경우 객관식 풀이. 객관식 풀이는 뭐냐? 보세요. 이 서술형의 흐름을 보세요. 무조건 양쪽의 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이놈과 비교했을 때 가우스가 베껴졌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가우스를 베끼면, 오케이? 가우스가 없다 치고 풀면 된다. 가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가 있다고 해서 다 없다 치는 게 아니라 가우스가 있는데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이 무한대로 갈 때만 없애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 값으로 갈 때는 당연히 그 값으로 바꿔씩 하는 거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만 없애는 거야. 그 근거는 부등식을 썼을 때 좌나 우에 한 곳에 베껴진 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할 뿐인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유를 알고 하셔야지. 그래서 그냥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루트 x 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빼기 x. 알아라? 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이 새끼가 무한대로 가네? 400이라고 이렇게 생긴 식을 계산한다. 오케이? 똑같은 거를 고쳐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7번, 43번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47번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47번도 똑같은 논리에 입각해서 서술형 풀이라면 이렇게,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푸는 건데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3분의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그럼 없다고 치라고. 그럼 뭐라는 소리야? x분의 6 곱하기 3분의 x라는 소리야. 얼마야? x가 없어져 버리잖아. 이거 답인 거죠. 그렇게 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6번은 한 명이 모르긴 하지만 한 명이 모르니까 풀어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우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는 있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으니까 0분의 0꼴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fx가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 안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 fx는 이건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n 제곱 곱하기 f.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안 쓰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입하세요. f n분의 3 플러스 1 여기 n분의 3 플러스 넣는 거야. 당연히 n분의 3 플러스 2네. 이거 제곱이네. x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f1 4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이 지금 두 개 곱해진 거니까
곱해진 각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이 아니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 고민해. 무한대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나요?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3은 어디로 가는 거야? 0 가는 거지. 0 더하기 2는 뭐야? 2잖아. 이게 제곱은 뭐야? 4잖아. 4 빼기 4는 뭐야? 0이잖아. 0 하잖아. 오케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 그래. 무한대 곱하기 0꼴. 오케이? 0은 분수로 바꾸면 뭐야? 0은 분수로 바꾸면 뭐야? 0으로 가는 걸 분수로 바꾸면 뭐야? 무한대분의 1이잖아. 결국 무한대랑 무한대분의 1이 곱해진 셈이라서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셈이야. 다시 말해서 얘도 부정행인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0도 부정행인 거야. 알았니? 무슨 소린지? 그러면은 극한값이 있을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겠다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밖에 없죠. 이것도 제가 없으니까 합차로 요청하면 될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n 제곱에 요거 더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n분의 3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빼기 2 하면 이거 없어지네. n분의 3만 남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n 하나 없애고요. 그리고 요 n은 얘랑 곱할게요. 그리고 이 3은 앞으로 뺄게요. 3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저기 제곱이 붙어야 돼. 어디요? 그 중간이요? 중간으로. 중간이요? 중간에도 제곱이 그렇네. 여기에 제곱이 있었구나. 아하. 그렇구만.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없어지네. 그러면 그자. 얘는 제곱해서 9라고 쓰고요. 이건 뭐 0 보내고요. 그러면 4가 남는 거죠. 그럼 빼지 말고 그냥 요 안에서 3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12가 남는 거지. 12에 제곱에 수렴한다 라고 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식을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부정행인 것을 인지한 후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식이 이상하기 때문이야. 식이 이상하기 때문에 바로 안 보이는 거니까 식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식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과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 전개, 유리화 이런 것도 하는 거야. 그 주어진 식의 꼬라지가 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수렴값이 나타나도록 식을 정리하겠다.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실행 능력,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55번을 한 명밖에 안 물었지만 이게 내가 방금 설명드린 같은 이상 그 실전 개념을 모르면은 되게 오래 걸렸을 거거든. 잘 들어보세요. A가 바로 나옵니다. 55번에 그 첫 번째 조건으로 A, B를 찾고 그 찾은 A, B를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첫 번째 조건을 써보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루트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윤아 응? 첫날 결석하고 영상도 안 보고 오니까 외계어의 향연이 펼쳐지니 참여할 수밖에. 요게 영역 수렴한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 B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보자마자 A가 나와야 한다고. 자, 0도 수렴하는 거예요. 0이라고 특별할 게 없어요. 0에 수렴한다. 근데 이 새끼가 무한대로 간다.
당연히 이 새끼도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부족하다. 수렴이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실전 개념에 의해서 같은 위상의 시계에 한다? 라는 얘기야. 이 새끼 1차인데 1차 개수가 얼마야? 4가 아니야. 루트 4야. 그러니까 2인 거지. 오케이? 그럼 뒤에 있는 얘도 뭐 해야 한다고 반드시? 같은 위상이 되면 1차 함수여야 하고 1차 개수가 2여야 한다고. 수렴값이 0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수렴한다는 자체에서 같은 위상의 시계를 한다고. 알았어? 그럼 여기서 A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A는 2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수렴한다는 결과 때문에 A는 2일 수밖에 없어요. A를 2로 바꾸고 나서 유리화를 하는 거랑 A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리화를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B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면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분모는 귀찮아 땡땡 더하기 2x 플러스 b 분의 분자는 뚜껑 날라가고 얘는 제곱하고 그럼 4x 제곱은 없어지고 1차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2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4b잖아요. 이 마이너스 4bx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놈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차분의 1차니까 0을 수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놈이 0이란 얘기예요. 이놈이 0. 그러니까 b는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a, b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나왔으니까 ax 플러스 b의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또 똑같은 이상인 거 확인이 되니까 물론 괄호 안에 있는 것만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유혈해서 앞에 있는 x 데리고 와가지고 1차분 1차는 확인한 다음에 1차원 개수의 수렴값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51번 51번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리미트 x를 2로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분수죠. 이렇게 요놈이 마이너스 9분의 1에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분수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모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맞니? 되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뭐야? 왜냐면 엄마가 자식을 업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윤호는 이 엄마가 너를 지금은 못 업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못 업어서 손을 잡은 거야. 자, 얘는 분모 분의 1 곱하기 분자인 거잖아요. 적당히 크면은 너무 무거워서 업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너무 큰 거지. 너무 큰 자식이라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요 자리에 있던 건데 여기로 뺐을 뿐. 분의 1 곱하기 어쩌고. 오케이? 이거는 결국 이거분의 이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요 분모가 0으로 가면서 수렴값이 나왔으니까 분자 또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0분의 0꼴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요놈이 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원래 이거였다? 라는 생각하시라고. 알겠니? 본인의 감정이입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날 못 돕는 거야. 나는 갈수록 커지고 엄마는 갈수록 힘이 빠지고 효도를 해야겠구나. 학원 가가지고 졸면 안 되겠구나. 숙제를 맨날 해야겠구나. 의대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를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효심이 지극한 문제.
표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은 여기다가 야 분자니까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게 0이어야 한다. 그렇죠. 2 플러스 a분의 a 빼기 b분의 1이 0이어야 한다. 그러면 요 b가 a 플러스 2여야 한다. 그렇죠. 이정계수 결정 문제는 한 방에 값이 안 나올 경우에 반드시 이 관계식을 볼넷이 넣어야 돼요. 요 b 자리에 a 플러스 2를 넣어서 근데 여전히 이 분자에서 x 빼기 2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통분 안 했기 때문이야. 이 새끼를 통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놈의 분자에서 x 빼기 2가 등장해. x 빼기 이렇게 날린 다음에 남아있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극한이 a밖에 안 나왔으니까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요. 그놈이 마이너스 초분의 1이다를 이용하면 a가 나올 거고 a를 넣으면 b까지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다음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몇 개 더 남았는데 61번은 한 명 모르니까 그 한 명은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고 67번도 한 명 모르니까 그 한 명은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고 하나만 더 끝낸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은 68번 이게 유일하게 3명이 모르는 문제거든요. 69번도 물론 2명이 모릅니다만 68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68번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내가 등장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숙제 질문 처리만 합니다. 진도는 원장님이랑 꼭 나가는 거고 오늘은 2단원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2단원의 숙제가 나갈 거고 다음 월요일 다음 시간 월요일에 4시간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질문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시스템을 내가 알려드린 번호로 카톡 꼭 보내. 본인이 모르는 월요일 아침 수업이니까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보내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전날 일요일 밤 정도까지는 보내시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내가 뭘 하지 준비를. 번호는 이겁니다. 저장하세요. 자, 68.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인 거고 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원에 PTSD 있는 사람들 그냥 달리는 거죠.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와 원점을 지나며 중심이 Y축에 있는 원C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와 반점이 같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를 P라고 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와 원점을 지나면 중심이 Y축에 있는 점 원C가 있네요. 점 P가 Y는 2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원점에 함수에 갖고 가실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게 뭐냐면 점 P는 여기 그림처럼 원과 포물선의 교점이야. 원과 포물선의 교점인데 어째서 이놈이 이 포물선을 따라 원점으로 가느냐? 원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원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의 중심이 Y축에 있고 원점을 지난다는 것만 만족을 하면서 원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원까지 변하면서 점 P가 원점에 전파한다? 그런 뜻인 거지. 만약에 P가 여기 오잖아요. 여기 오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의 사이즈가 점점 줄구나. 그럼 0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이제 너무 생각이 짧은 거고 0일 리가 없고요.
뭔가에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거를 찾으라고 이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수렴값을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원의 사이즈까지 변하면서 P가 점점 이렇게 결국에는 원점에 다가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 이 사이즈가 변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의 극한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건데 이 원의 특성상 이 중심의 y 좌표는 다르게 말하면 반지름의 길이인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로 가나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이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치고 우리는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만 딱 그려놓고 이 상태에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P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P의 좌표를 변수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럼 뭐 T, 2분의 1 T제곱이다 라고 쓰시고 그리고 원의 중심의 좌표이자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중심을 찍으시고 C 여기를 R로 잡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0,5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얼의 극한을 찾는 건데 어디로의 극한이냐면 T가 0으로 가야지 원점 다가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정확히 쓰면 이렇게 0 플러스 계산을 할 때는 그냥 0으로 간다고 치고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네 목표는 딱 정해진 거야. 이놈을 R이라는 문자를 T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겠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나타내려면 관계식이 딱 하나 필요해요. 그 딱 하나를 여기에서 어떻게 찾을까? 그냥 저 그림을 보면서 한 10초 생각하면 보여요. 어디도 아래예요? 너무 쉽잖아 이거. 그치? 자, CP의 길이가 R이다. 그랬으면 접다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죠? 델타 X T 제곱 더하기 델타 Y 2분의 1 T제곱 플러스 빼기 얼의 제곱이 요따가 루트를 씌운 게 얼이니까 요거 R제곱이다. 얘를 전개하게 되면 R제곱 나오잖아요? 날라가시고 남은 식만 적을게요. 여기 T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4분의 1 T 4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놈의 가운데 항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T제곱 얼이 되는 겁니다. 얼 제곱은 날라가고 0. 자 우리는 뭐가 목적이었다고? 얼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목적이었어. 너무 쉬워. 얼 이거 넘긴다 넘는 거지. 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4분의 1 T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에다가 T를 뭐한데 0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니까 0분 0분인 거 인지할 수 있고 T 두 개씩 다 있으니까 다 날리면 분모는 1 남고요 분자는 1 되고 얘는 4분의 1 T 제곱 되는데 T에다 0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0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분의 1 얘 수렴값은 1 이런 식으로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초보가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그 사고의 흐름이 필요해요. 그냥 뭐 하나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하지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림도 좀 그려보고 아 이게 원이 움직이는 뜻이구나 그런 판단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내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연속을 다 배웠다 했으니까 70번부터 거의 뭐 이게 600몇 문제거든.